예, 나스닥의 장기 차트입니다. 작년부터 개인들이 나스닥에 투자하는 개인들이 매우 많아졌죠. 그리고 개인들이 투자한 후에도 지금 지수는 상승해서 이득을 보고 있는 상태죠. 나스닥이 오해가 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팩트 체크만 해드리겠습니다. 저금리와 유동성과 경기 부양으로 주식은 오른다. 여기에 대한 답은 간단합니다. 지금이 아니고 이 부양은 너무너무 길고 오래됐습니다. 저금리와 양적 완화는 사실 2008년도 폭락 이후 2009년도부터 이때부터 사실 시작이 됐고요. 그 이후에도 양적 완화도 2012년까지도 계속 이어져서 부양을 해왔고, 중간에 잠시 금리를 올렸던 시기가 있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다시 금리를 낮추면서, 금리를 올린 시기는 연달아서 세 번을 올리고 그 다음에 다시 낮췄죠. 그래서 금리를 올린 시기는 매우 짧고, 그래서 나스닥은 잠시 하락하는 듯 하다가 다시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지금에 와서 저금리로 오른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도 저금리 기간이 오래되고 부양도 여러 번이다. 그 얘기를 하시려거든 적어도 2012년도에 그런 마음을 먹으셨던 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버블의 고점권이라고 보시는 게 더 타당하겠습니다. 또 다른 분은 코로나가 잦아들면 이 유동성은 풀렸고 코로나가 잦아들게 되면은 오른다. 물론 코로나가 잦아들지도 모르겠지만은 여기 어떤 답을 쓸 수 있냐면요. 이미 작전 중이었기에, 그죠? 이미 작전 중이었기에, 이미 이렇게 버블을 크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코로나가 닥쳤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하락은 ELS 넉다운 때문에 월가가 꾸민 하락, 단기 하락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그대로 하락을 가져가면서 매도하기에는 월가가 지금까지 해온 일들에 대한 어떤 처분의 기회가 없겠죠. 그래서 추가로 더 끌어올리면서, 이해가 잘 안 되실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코로나가 아니었더라도 이러한 상승이 계획되어 있었고,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해야만 개인들이 지금처럼 달려들고, 그죠? 어떻게 보면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마음이 급해진 애들이 급하게 끌어올리고 이제 추가 처분으로 가지 않겠는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지들이 진짜로 매수를 하려고 하면요 오히려 탈탈 텁니다. 작년에도 더 털 수 있었죠. 더 누를 수 있었어요. 외국인과 기관이 개인이 들어와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외국인의 선물이 받쳐줄 선물놀이가 아니었다면은 외국인과 기관은 더 눌러서 더 저가에 매수를 했겠죠. 개인들의 힘으로만 오를 수가 있다. 뭐 공매도 금지 기간이라서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미국도 개인들의 매수가 엄청 거세다는 뉴스인데 이건 꼭 아십시오. 기관과 외인이 개인보다 똑똑하다. 만약에 향후에 개인들이 승리하라고 믿는 분들은 여러분이 학생이라면 아니면 여러분이 지금 성인이라면 과거에 학창 시절에 꼴등했던 애를 기억하십시오. 늘 꼴등했어요. 평생을 꼴등했어요. 공부도 안 했어요. 그 애가 전국 수석을 차지할 확률과 똑같습니다. 기관과 외인의 돈을 굴리는 분들은 그 기관장이나 그 외인들 돈을 펀드 매니저들은 상당한 경제적 지식이 출중한 매우 똑똑한 사람들이죠. 그 똑똑한 사람들이 우리나라 증시만 보더라도 왜 주식이 크게 들어오지 않고 개인들만 바글바글 거리느냐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승 저는 밑밥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개인들이 더 이성을 잃고 더욱더 지금 지수가 오르니까 빠져나갈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더욱더 이성을 잃고 지금도 어제도 오늘도 심지어 안 하던 주식 안 하던 사람까지 더욱더 더 많이 몰려오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밑밥, 고기 밑밥, 낚시할 때 밑밥의 효과랑 같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무조건 떨어집니까? 그러나 버블은 쉽게 죽지 않습니다. 올해는 여러분 끌어올리다가 또 꽤 하락을 하다가 그러다가 다시 끌어올리는 마치 2000년대 닷컴 버블 때 코스닥과 같은 이러한 모습들을 많이 헷갈리는 모습들을 많이 나올 것이다. 나스닥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나스닥이 굉장히 헷갈리게 할 겁니다. 폭락하는 듯 하다가 다시 끌어올리는 등. 또나 닷컴 버블에서 코스닥에서 새로운 기술이 150배 올랐듯이 지금은 나스닥에서 테슬라가 그 역할을 하고 있지만 또 다른 종목들 때문에 일부 종목은 폭등을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일부 테마는 폭등을 이어감으로 인해서 올해에도 아마 한 5배, 10배까지 오르는 종목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 증시에도 있을 겁니다. 5배 이상 오르는 애들. 심지어 지난주에도 100% 오른 종목이 있어요. 여러분 찾아보시면 50% 이상도 있고 매우 극소수 한 두세 종목 뿐이지만 그런 식으로 일부 종목이 폭등을 해서 끝까지 빠져나가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현재의 버블은 명확하냐? 가장 좋은 지수가 로버트 실의 케이프 지수인데
버핏 지수보다 더 중요한 건 어차피 기업의 수익 대비로 봐야 되거든요. 기업 수익 대비 버블을 어떻게 한다? 물가 상승률을 감안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정확한 지수인데 이것이 지금 닷컴 버블의 버블. 대공황 때의 버블을 넘었는데 대공황 때 여러분 다우지수 하락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 3년간 마이너스 80 몇 프로입니다. 대공황 때. 물론 그때는 좀 과매도가 나와서 그렇긴 했겠지만 자, 결론에 접근해 가겠습니다. 나스닥 폭락은 언제 일어났느냐? 진짜 폭락은 언제 일어났느냐? 과거 닷컴 버블 때, 이게 닷컴 버블 때인데, 그랬듯이 장기 추세가 이탈한 후에 나온다. 이것도 장기 추세가 이렇게 그어지죠, 장기 추세가. 지금은 이제 단기 추세는 이거고요. 단기 추세가 이탈하면은 1차 급락이 나오고, 그죠? 어딘지 모르게 아직 안 깼으니까 몰라요. 근데 만약에 깨지는 어느 시점에선가 하락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끌어올리겠죠. 분명히 다시 끌어올립니다. 한 번이 아니고 서너 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옆으로 가면서 이 장기 추세가 이탈한 어느 시점인가, 그것도 보통은 어떻게 나옵니까? 한번 대충만 그려볼게요. 오르다가 떨어지다가 오르다가 떨어지는데 큰 폭으로 하락한 시점에서 또 큰 반등 후에, 근데 그 큰 반등이 이 추세, 이 장기 추세를 넘지 못하면서 막고 여기서 이게 무섭습니다. 이게. 네? 그러니까는 여기나 여기서 그 이후에 이게 하락 전환이 일단 일어나고 나면은 그 이후에 테슬라가 마이너스 30% 떨어졌다고 사는 사람도 망하고 50% 떨어졌다고 사는 사람도 망하고, 만약에 테슬라가 마이너스 90%까지 간다고 하면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나스닥은 최소 5천선 아래로 간다고 저는 봅니다. 6천선이라고 제가 표현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5천선 아래로 과매도가 나오면 갈 수가 있습니다. 과매도라고 하는 것은 과거 코스닥 닷컴 버블 때 1999년 2000년도인데 그때처럼 장기 추세가 잇따라 폭락이 나옵니다. 그죠? 그런데 이것이 상승을 시작했을 때보다도 더 떨어지는 걸 의미합니다. 이때가 600선이었는데 나중에 400대 후반 가더니 300대까지 떨어집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주포가 상승으로 밀어붙일 때는 무한정인 상승이 나오지만은 주포가 한번 하방으로, 지들이 이득 실현하고 하방으로 잡기 시작하면은 징하게 누르는 시점이, 작년에 원유 경험하셨잖아요, 여러분. 지금 월가가 나스닥과 지금 주식 선물 노래를 좀 상방으로 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지, 나중에 언젠가 장기 추세가 이탈해서 꿀렁꿀렁거리고 다 뭐 시일이 좀 걸리겠지만은 이렇게 이탈하고 나면은 과매도가 나온다. 잘 보세요. 이때가 여러분 IMF 때 하락당한 게 600선이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매수한 사람들도 3천에서 와 600까지 떨어졌고 IMF 때까지 떨어졌으니 이제는 나는 뭐 뭐든지 전 재산을 넣어 좋겠다고 한 사람이 어떻게 된다? 얼마 후에 300대까지 하락을 당하는 거. 600대에서 300대면 뭐 절반가량이 하락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작전을 끝난, 그죠? 무대에서 공연을 끝난 쓸쓸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스닥의 진성 폭락, 진성 하락 전환을 해서 이제 수년간 떨어지는 일들을 겪게 됐을 때 급락하는 데 겪게 됐을 때 분명히 5천선 아래로까지 간다고 보는데, 그 5천선 아래는 지난 3월에 6천대 잠깐 갔다 6천대보다 더 낮은 가격대입니다. 지금 나스닥은 좀 더 오르다가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어느 때인가 5천선 아래를 각오해야 되며, 만약에 코스닥 같은 가매도가 나오게 되면 4천선, 3천선도 불가능한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금융위기까지 겹치게 된다면요. 그래도 4천선, 3천선 정도까지 가려면 그때는 월가가 하방 노래를 하고 있을 때도, 하방으로 징하게 누르는 일이 있을 때, 그때겠죠. 케이프 지수를 만든 로버트 실러 교수의 얘기로 마감하겠습니다. 로버트 실러는 이 당시에도 1999년 말에도 현재의 버블이 닷컴 버블에 거의 근접하면서 대공황 버블은 넘고 있다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무슨 말을 뒤에 덧붙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정부의 이런 완화 정책 때문에 생각보다 버블은 좀 더 갈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약간 냉소적인 발언을 하면서 끝냅니다. 즉 실러 교수는 알고 있던 겁니다. 월가와 트럼프가 이 작전에 가담해서 하는 것을. 뭐 그렇다고 당신이 주식놀이 하고 있지 그렇게 말할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끝에다가 그런 식으로 덧붙이면서 정말 정확한 지적을 했죠. 그분이 경고한 다음에 떨어졌지만 결국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양적 완화로 다시 추가로도 오르게 됩니다. 나스닥뿐 아니라 아파트도 마찬가지죠. 배추가 1,000원이 적정가면 중간에 잠시 10만 원이든 100만 원을 잠시 찍더라도 매점에서 가는 놈들이 돈 들고 튀고 나면은 1,000원으로 다시 회귀한다는 매우 상식적인 이론이 되겠습니다. 나스닥은 그만큼 버블이 큰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